안녕하세요. 매치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계약들하고 부동산 관련된 계약하고는 똑같이 2년짜리 계약일 때도 계약기간 따지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에게는 중요한 건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 볼게요. 계약기간의 날짜를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 같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짜리 계약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서에 썼다고 해봐요. 계약 첫째 날인 1월 1일이 계약기간에 포함이 돼서 총 365일짜리 계약이 된 거죠. 네, 이런 걸 초일이 산입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들이 이런 형태일 거예요. 각종 보험계약이나 정수기 렌탈 계약 등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년짜리 계약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로 계약서에 썼다고 하면 이건 마치 366일짜리 계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약 첫째 날인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날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준 거라서 그래요. 이런 걸 초일이 불산입됐다고 하고 주로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계약은 초일 산입이니 어쩌고 해서 계약기간이 365일이고 어떤 계약은 초일 불산입이라고 366일이고 우리가 하루 차이 가지고 실생활에서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왜 다른 건지는 궁금하죠. 일단 법에서 따지는 원칙부터 말하자면 이런 계약기간의 날짜 계산 방법은 민법 1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또 무슨 예외가 있길래 그러나가 나올까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다시 얘기하면 오전 0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날도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란 거고 오전 0시가 아닌 시각,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치면 그날은 불산입시켜서 서비스로 주란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요,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해서요. 이보다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더 우선해요. 집에 인터넷 개통할 때를 볼게요. 우리가 누가 만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죠? 네, 해당 통신사가 만든 계약서 양식이죠. 기업이 만든 계약서 양식은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써놨을 테니까 인터넷이 설령 오후에 개통됐다 하더라도 그날을 약정 기간에 포함시킬 겁니다. 우리가 약정서에 사인하면 계약 기간도 그렇게 서로 협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쓰죠? 이건 공인중개사가 초안을 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잡을 때 초일 산입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중개사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전월세 이사를 갈 때 0시에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빨라야 오전 10시쯤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 받아서 들어가죠. 그러면 법대로라면 이사간 그날은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 8월 7일 오늘 이사를 들어간다면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로 해야 하는 건데 중개사 스타일이 그냥 초일을 산입하는 스타일이라서 2021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로 작성을 했고 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서명 날인을 했다면 그때는 법 규정 따질 거 없이 계약서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롱에 있는 계약서를 꺼내서 날짜 한번 보세요. 초일이 불산입되어 있으면 중개사가 민법 규정을 잘 따르는 사람인 거고요. 초일이 산입이 돼 있으면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일이 산입된 계약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 중개사가 그런 거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하루 손해보는 게 억울하다 싶으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 이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초일 산입과 초일 불산입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은 뭐 계약 기간에 하루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는 것쯤이야 뭐 그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갈 거죠. 예,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현재 주택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 쯤에 계약 갱신을 할지 안 할지를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통보해야 되잖아요. 이 통보를 제때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요. 이거 최소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네, 전에는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것부터는 이제 2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다음 달 9월 15일이 계약 만기라면 그럼 언제까지는 통보해야 하는 건지 보면요. 뭐 한 달 전이니까 8월 15일인가 싶은데 이럴 땐 초일 불산의 원칙을 역으로 따져서 8월 14일 자정까지를 그 시한으로 봅니다. 그 시각 지나서 통보를 받았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루 차이가 변수가 되는 거죠. 예. 헷갈리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닥쳤을 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미리미리 통보하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럼 부동산은 날짜 계산할 때 항상 초일 불산의 원칙에 따라서 첫째 날은 기간에 포함 안 시키느냐 하면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날짜 계산할 때요. 이때는 초일 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왜냐면 국세기본법을 따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우리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이때 2년 날짜 계산할 때는 초일도 산입해서 만약에 1월 1일 꼬이네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보유를 했다면 2년 후 12월 31일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